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그날 이후 친할머니가 아닌 불청객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잘못 건드린 탓에 며느리가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게 되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너무 자주 와서 숨이 막혀요. 다음엔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한 줄의 메시지가 제 가슴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날이 진짜 시작이었죠. 어떻게 불청객 취급받던 시어머니가 며느리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게 되었는지 끝까지 들어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줄 거예요. 5년 전 봄, 우리 아들 민수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32살까지 혼자 지내는 걸 보며 혹시 평생 장가를 못 가는 건 아닌가 걱정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자친구를 데려와서는 엄마 결혼하려고 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며느리 되실 수진 씨를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은 지금도 생생해요.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에 예의도 바르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김수진입니다 라며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이 아이라면 우리 집안에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순진했나 봐요. 며느리와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딸처럼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수진 씨가 뭔가 의견을 묻거나 결정을 내릴 때면 저도 한마디씩 거들었어요. 혼주 한복은 이런 색깔이 어때? 식장은 너무 크면 안 좋아. 아늑한 곳이 낫지 않을까?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때부터 수진 씨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말할 때마다 네, 어머니 하고 대답은 했지만 그 후에 민수와 따로 상의해서 결정하더라고요. 처음엔 젊은 사람들이니까 자신들만의 취향이 있겠지 하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결혼식 날은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 민수가 그렇게 잘생긴 줄 몰랐거든요. 턱시도 입은 모습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었어요. 수진 씨도 웨딩드레스를 입으니 정말 예뻤고요. 주례 선생님이 부모님께 인사드리라고 했을 때 두 사람이 저희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늘어났구나 싶어서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도 처음 몇 달은 나름 괜찮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신혼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러 갔고 수진 씨도 어머니 고맙습니다 하며 받아주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어색해지더라고요. 제가 오늘 저녁은 뭐 해 먹을 거야? 하고 물으면 그냥 간단히 먹으려고요 라며 짧게 답하고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끝이에요. 전화 통화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처음엔 제가 전화하면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라며 대화를 이어가려고 했는데 나중엔 네, 네 하는 대답만 반복하더라고요. 통화 시간도 5분을 넘지 않았어요. 민수는 잘 지내지? 네, 잘 지내요. 요즘 일은 어때? 네, 괜찮아요. 이런 식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친구 영숙이가 자랑을 하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너무 살뜰해. 일주일에 2번씩은 안부 전화하고 시댁 생신이나 기념일도 다 챙긴다니까. 어제는 갑자기 전화해서 어머님 목이 아프시다고 하시던데 도라지청 끓여서 갖다 드릴게요 하더라고. 정말 딸보다 낫다니까. 그 말을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졌어요. 또 다른 친구 정자는
우리 며느리는 손자 사진을 매일 보내줘. 밥 먹는 모습, 목욕하는 모습, 잠자는 모습까지 다 찍어서 보내준단 말이야. 어제는 할머니라고 부르는 영상을 찍어서 보냈는데 그걸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언제쯤 그런 날이 올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1년 후 드디어 수진 씨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민수가 전화로 엄마 수진이가 임신했어요 라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정말 언제 몇 주야? 하고 물어보니 8주 됐어요. 아직 초기라서 조심해야 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내가 가서 몸조리 도와줘야겠다고 했는데 민수가 아니에요, 엄마. 수진이 친정어머니가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임신 기간 내내 저는 뒷전이었어요. 검진 결과도 나중에 알게 되고 태명도 나중에 들었어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니까 저는 내가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라고 했는데 어머니 괜찮으시면 출산 후에 와주세요. 병원에서 면회 시간이 제한적이라서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서운했지만 요즘 병원들이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손자 현우가 태어났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갔을 때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해요. 신생아실 앞에서 현우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우리 민수를 닮아서 그런지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수진 씨 병실에 가니까 친정 식구들이 다 있었어요. 친정어머니는 수진 씨 옆에 앉아서 손을 잡고 있고 친정아버지는 신랑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뭔가 어색함을 느꼈어요. 마치 제가 불쑥 끼어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수진아, 고생 많았다라고 인사했는데, 네, 어머니. 와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짧게 답하더라고요. 친정어머니가, 아이고, 사돈어머님 오셨네요. 우리 수진이가 너무 고생했어요. 라고 하시면서도 왠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현우를 안아보고 싶다고 했는데 간호사가 지금은 수유 시간이라서요 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날은 잠깐 얼굴만 보고 왔어요. 집에 가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내가 너무 성급했나? 아니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이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출산 후 조리원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면회를 가면 항상 친정 식구들이 먼저 와 있었고 저는 뭔가 남은 시간에 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현우를 안아보는 시간도 길어야 10분 정도였어요. 어머니, 아기가 울어서요 라거나 지금 잠들어서요 라는 말을 들으며 서둘러 나와야 했거든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수진 씨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이제 좀 나아지겠지 했어요. 산후조리를 도와주려고 미역국도 끓여갔고 현우 옷도 사서 갔어요. 그런데 어머니, 감사한데 친정어머니가 당분간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시면 수진이가 힘들어할 것 같아서요. 라는 민수의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서운했어요. 저도 현우의 친할머니인데 왜 이렇게 배제되는 느낌이 드는 걸까요? 하지만 산모가 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참았어요. 대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현우는 잘 자? 수진이는 몸조리 잘하고 있어? 하고 물으면 네, 잘하고 있어요. 라는 짧은 답변만 돌아왔어요. 현우가 100일이 지나고 나서야 겨우 제대로 안아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15분 정도 안고 있으니까 어머니, 아기가 배고파할 시간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만 더 안고 있으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괜히 미운 시어머니로 보일까봐 아이를 내어줬어요. 돌잔치 준비를 할 때도 저는 거의 배제됐어요. 수진 씨가 친정어머니와 함께 준비하고 저에게는 어머니 돌잔치 날짜 정했어요. 다음 주 일요일이에요. 라고 통보만 했어요. 장소도 메뉴도 하객 명단도 모두 그쪽에서 정했더라고요. 저는 혹시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해라고 했지만 아니에요. 다 준비했어요. 라는 답만 돌아왔어요. 돌잔치 당일 식당에 가보니 친정 쪽 하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저희 쪽은 저와 남편 그리고 민수 삼촌 가족 정도였고요. 돌잡이를 할 때도 친정할머니가 현우를 안고 있고 저는 한참 뒤에서 지켜봐야 했어요. 사진 촬영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친정 가족부터 먼저 찍겠습니다 라고 해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당신 괜찮아?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뭐가?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서운했어요. 현우의 친할머니인 저보다 외할머니가 더 주인공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괜히 시어머니가 참견한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서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현우가 두 돌을 넘겼을 무렵 저는 점점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현우가 할머니라고 부르긴 하지만 저와의 교감은 별로 없었어요. 항상 엄마나 외할머니 뒤에 숨어 있고 저한테는 낯설어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손자 자랑을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 손자는 할머니만 보면 달려와 라거나 할머니 집에 오면 떨어지질 않아 라는 말들을 들으면 부러우면서도 씁쓸했어요. 우리 현우는 제가 안으려고 하면 싫어라고 하거나 울음을 터뜨리곤 했거든요. 그런 상황이 계속되던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수진 씨가 현우를 데리고 저희 집에 왔는데 급한 일이 생겨서 현우를 맡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한데 회사에서 긴급히 나오라고 해서요. 이에 3시간만 봐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물론 기뻤죠. 드디어 현우와 둘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그럼 걱정 마라. 내가 잘 봐줄게 라고 했어요. 그런데 수진 씨가 나가면서 현우한테 엄마 금방 올게. 할머니랑 잘 있어 라고 했는데 현우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 가지 마. 나도 가 하면서 현관문을 붙잡고 울었어요. 수진 씨는 어쩔 수 없이 나갔고 현우는 1시간 넘게 울었어요. 뭘 해줘도 안 달래져서 정말 난감했어요. 과자도 주고 TV도 틀어주고 장난감도 가져왔는데 계속 엄마만 찾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현우에게 이렇게 낯선 존재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겨우 현우가 잠든 사이에 저는 잠깐 화장실에 갔는데 수진 씨 핸드폰이 소파에 놓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메시지 알람이 울리면서 화면이 켜졌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핸드폰을 들었는데 친구에게서 온 메시지가 보였어요. 수진아, 시어머니한테 애기 맡기고 어때? 그리고 그 아래 수진 씨의 답장이 있었어요. 진짜 답답해 죽겠어. 시어머니가 너무 자주 와서 숨이 막혀. 맨날 이것저것 간섭하고 현우 키우는 것도 자기 방식대로 하라고 하고 다음엔 안 오셨으면 좋겠어. 정말 스트레스야.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심장이 쿵쿵 뛰고 손이 떨렸어요. 내가 이렇게 싫은 존재였구나.
내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구나. 그 순간 지금까지 느꼈던 모든 서운함과 소외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동안 제가 잘해보려고 했던 모든 노력들이 며느리에게는 간섭이었고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반찬 가져다 주는 것도, 손자보러 가는 것도, 안부 묻는 것도 모두 부담이었던 거죠. 30분 후 수진 씨가 돌아왔을 때 저는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현우 잘 잤어. 별일 없었다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성가신 시어머니였나?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남편한테 말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당신 며느리가 나를 싫어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내가 며느리 핸드폰을 봤는데 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냥 혼자서 끙끙 앓았어요. 그 다음 주부터 저는 의도적으로 연락을 줄였어요. 매주 가던 반찬 배달도 중단하고 전화도 안 했어요. 며느리가 숨 막혀 한다면 거리를 두자는 생각이었거든요. 민수가 엄마, 요즘 왜 안 오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도 바빠서 그래. 너희들 잘 지내고 있으니까 괜찮지라고 둘러댔어요. 한 달, 두 달이 지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괜히 남의 집 신경 쓰느라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 인생을 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취미 활동도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끔씩 현우 생각이 날 때면 마음이 아팠어요. 손자인데 할머니 노릇을 제대로 못 해주는 것 같아서요. 그러던 어느 날 수진 씨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부탁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뭔 일이야?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야근을 해야 하는데 민수도 출장 중이라서 현우를 봐줄 사람이 없어요. 어머니께서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필요할 때만 찾는구나 하는 서운함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우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메시지 내용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나를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던 사람이 지금은 도움을 요청하네. 잠깐 침묵이 흐른 후 저는 결심했어요. 이참에 쌓여있던 말들을 다 해야겠다고. 수진아, 미안하지만 안 될 것 같다. 네, 어머니 왜요? 혹시 어디 아프세요? 아프지는 않아. 그런데 내가 너한테 스트레스 주는 게 싫어서. 무슨 말씀이세요? 너 핸드폰에서 봤어. 친구한테 보낸 메시지. 시어머니가 자주 와서 숨 막힌다고, 다음엔 안 왔으면 좋겠다고 했더라. 그 말을 하는 순간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아마 수진 씨도 당황했을 거예요. 어머니. 나도 처음엔 상처받았지.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너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참고 지낼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 필요할 때만 연락해. 나도 괜히 남의 집에 신경 쓰느라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으니까.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 예민해서. 아니야, 잘못한 게 아니라 솔직한 마음을 말한 거잖아. 시어머니가 부담스러우면 부담스러운 거야. 나도 이해해. 그런데 그렇다면 나한테 도움 요청하지는 마. 친정 어머니한테 부탁해.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서운함과 억울함을 다 쏟아낸 것 같았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이 났어요. 슬픈 눈물이 아니라 후련한 눈물이었어요.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수진이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응, 했어. 엄마, 수진이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나도 속상했어. 민수야. 내가 며느리한테 그렇게 부담스러운 존재인 줄 몰랐어. 엄마, 수진이도 어려워해요. 처음 결혼해서 시어머니랑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나도 며느리 눈치만 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연락하지 않았고, 그쪽에서도 연락이 없었어요. 그런데 딱 일주일 후 수진 씨에게서 긴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저희를 위해 해주신 모든 일들이 저에게는 부담으로 느껴졌는데, 그건 제가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친정어머니와는 편하게 지내면서 왜 시어머니와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제가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기회를 주시면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 문자를 읽고 또 눈물이 났어요. 이번에는 정말 슬픈 눈물이었어요. 며느리도 나름대로 힘들어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제 방식만 강요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다음 날 수진 씨가 현우를 데리고 저희 집에 왔어요. 문을 열었을 때 수진 씨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들어와, 서 있지 말고.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수진 씨가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더라고요. 어머니, 저는 사실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친구들한테서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요. 그래서 처음부터 방어적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반찬을 가져다 주시거나 안부를 물어보실 때도 혹시 내가 뭔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 라는 생각부터 들었어요. 감사한 마음보다는 내가 부족하다고 여기시나? 라는 피해의식이 먼저 들었던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해가 됐어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이 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도 몰랐어, 수진아. 나는 그냥 가족이니까 챙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너한테는 부담이었구나. 그리고 어머니, 제가 더 큰 잘못을 했어요. 현우를 키우면서도 어머니를 멀리했잖아요. 친정어머니한테만 의존하고 어머니는 소외시켰어요. 생각해보니 현우에게도 할머니 두 분이 다 소중한 분인데 제가 그 기회를 뺏은 거예요. 현우는 그 사이에 제 무릎에 와서 앉더라고요. 할머니, 현우 배고파요 라고 말하는 모습이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었어요. 수진 씨가 현우야, 할머니한테 인사해라고 하니까 안녕하세요. 할머니라고 공손하게 인사하더라고요.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달라지겠어요. 저도 진심으로 어머니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현우가 할머니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수진 씨의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나도 미안해, 수진아. 나도 너의 입장을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내 방식만 옳다고 생각했어.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불편한 게 있으면 참지 말고 말하고, 나도 서운한 게 있으면 이야기할게. 그렇게 우리는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게 완벽해질 수는 없었어요. 서로 조심스럽기도 했고, 어색한 순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서로 마음을 연 상태에서 만나니까 훨씬 편했거든요. 수진 씨도 변했어요. 이제는 현우와 관련된 일들을 저에게도 물어보고 의견을 구하더라고요. 어머니, 현우가 감기 기운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 현우 돌봄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저도 조심스럽게 조언을 해주면서 이건 내 경험이고 요즘엔 다를 수도 있으니까 참고만 해라고 했어요. 현우도 점점 저와 친해지더라고요. 처음엔 여전히 낯설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 같이 놀자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만들어준 김치볶음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어느 날은 수진 씨가 어머니, 현우가 할머니 집에서 하룻밤 자고 싶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괜찮아. 현우가 저희 집에서 하룻밤 잔 날은 정말 행복했어요. 할아버지랑 함께 목욕도 시키고 잠자리에서 동화책도 읽어줬어요. 할머니, 내일도 여기서 잘 거예요. 라고 말하는 현우를 보면서 가슴이 벅찼어요. 그 다음 날 수진 씨가 현우를 데리러 와서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현우가 할머니 집이 너무 좋다고 하네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조금 쑥스러운 듯이 어머니,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어머니께서 현우를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가끔은 개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며느리가 저를 믿고 현우를 맡긴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언제든지 좋아. 현우랑 시간 보내는 게 나도 너무 즐거워. 요즘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수진 씨와의 전화 통화도 길어졌고, 현우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웃을 일도 많아졌어요. 현우 육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가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수진 씨가 어머니, 현우 생일 파티를 어머니 댁에서 해도 될까요? 집이 좁아서 친구들을 많이 초대하기 어려워서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물론 기뻤죠. 그럼 내가 미역국도 끓여주고 잡채도 만들어줄게. 생일 파티 날 우리 집에 현우 친구들과 엄마들이 왔어요. 다른 엄마들이 우와, 할머니께서 직접 음식을 다 해주셨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라고 하니까 수진 씨가 저희 어머니는 요리를 정말 잘하세요. 현우도 할머니 음식을 제일 좋아해요. 라고 자랑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현우가 케이크 촛불을 끄면서 소원을 빌 때 할머니랑 엄마랑 아빠랑 계속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우리가 정말 가족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전에는 수진 씨가 갑자기 어머니, 제가 요리를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물론이지, 뭘 배우고 싶어? 현우가 어머니, 김치찌개를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김치찌개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수진 씨가 열심히 메모하면서 배우는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어머니, 이 정도면 될까요? 응, 잘했어. 처음 치고는 정말 맛있다. 함께 요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니까
정말 딸을 둔 것 같았어요. 요즘 현우는 일주일에 2번은 저희 집에 와요. 수요일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가고 토요일에는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에 집에 가요. 현우와 함께 시장도 가고 공원에서 뛰어놀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에요. 어제는 현우가 어린이집에서 그린 그림을 가져왔는데 우리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그려져 있더라고요. 현우에게 이게 누구야? 라고 물으니까 이게 할머니, 할머니는 김치볶음밥을 만들어줘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의 충격적인 메시지가 오히려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 메시지를 보지 못했다면 저희는 계속 어색한 관계로 지냈을지도 몰라요. 서로 속마음을 숨기고 겉으로만 괜찮은 척하면서 말이에요. 물론 아직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가끔씩 의견이 다를 때도 있고 서로 조심스러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점이 있어요. 이제는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이 부분은 제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고, 저도 수진아,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라고 자연스럽게 제안할 수 있어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가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저도 그랬고, 아마 수진 씨도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서로 진심으로 가족이 되려고 노력한다면, 그리고 솔직하게 마음을 나눈다면, 충분히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요즘 친구들을 만나면 현우 자랑을 하게 돼요. 우리 현우가 어제 할머니한테 사랑해요라고 했다. 현우가 할머니 집에서 자겠다고 한다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말이에요. 친구들도 정말 부럽다. 너는 어떻게 며느리랑 그렇게 잘 지내냐고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저는 처음엔 힘들었어. 하지만 서로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이야기하니까 달라졌어 라고 말해요.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내 방식만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지. 수진 씨도 요즘은 친구들한테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좋으세요 라고 자랑한다고 하더라고요. 민수가 엄마, 수진이가 친구들한테 어머니 자랑 엄청 한다고 해요 라고 전해줄 때 정말 기뻤어요. 지난주에는 수진 씨가 직장에서 상을 받았는데 저한테 전화해서 가장 먼저 알려주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이번에 우수사원상을 받았어요. 정말 축하해. 우리 수진이가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그렇게 기뻐해 주니까 수진 씨도 정말 좋아했어요. 그리고 상금으로 저희 부부를 식당에 초대해 줬어요.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대접할게요.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함께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니까 정말 화목했어요. 현우도 이제 저를 정말 친할머니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제는 할머니, 내가 커서 결혼하면 할머니랑 같이 살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아이의 말이지만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사실 처음에는 며느리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먼저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수진 씨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육아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기꺼이 도와주려고 해요. 어떤 분들은 며느리한테 너무 잘해주면 우습게 본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진심은 통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수진 씨를 진짜 딸처럼 생각하고 대하니까 수진 씨도 저를 진짜 어머니처럼 대해주는 것 같아요. 요즘 저의 가장 큰 행복은
현우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에요. 현우가 할머니, 오늘 뭐 할 거예요? 라고 물어볼 때, 할머니, 이 책 읽어주세요 라고 할 때, 할머니 손이 따뜻해요 라고 말할 때, 이런 순간들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그리고 수진 씨와도 이제는 정말 편한 사이가 됐어요. 어제는 수진 씨가 어머니, 요즘 제가 스트레스가 좀 많은데 상담받아도 될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언제든지 말해. 내가 들어줄게. 그렇게 1시간 넘게 전화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며느리가 저를 믿고 고민을 털어놓는다는 게 정말 감사했어요. 지금은 정말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있을 때도 서로 의논해서 준비하고 현우 교육 문제나 앞으로의 계획들도 함께 이야기해요. 예전처럼 제가 소외되는 기분이 드는 게 아니라 정말 가족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가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쉽지 않은 관계인 건 맞아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가족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서로 노력한다면, 진심으로 가족이 되려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에요. 서운한 일이 있으면 참지 말고 이야기하세요. 물론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이야기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 방식만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세요. 저희도 아직 완벽하지는 않아요. 가끔씩 의견이 다를 때도 있고 서로 서운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풀어나가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현우라는 공통분모가 있어서 더 쉬운 것 같아요. 현우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잘 지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 며느리나 시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제 경험상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고민도 공유해 주시면 저도 읽어보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더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